자, 오늘은 MBTI와 함께 애니어그램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저만의 철학이라고나 할까요? 원칙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 채널은 MBTI 이전에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하던 데였죠. 그때 구독자였던 분들은 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MBTI로 오면서 갑자기 채널이 커져버렸죠. 지금도 뭐 엄청 큰 채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전에 그 작고 소박한 채널을 방문해 주셨던 분들께 마음 한구석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전히 애니어그램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 멤버십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라리 가끔씩 이렇게 조회수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해요. 제가 가능하면 처음 보는 분들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가끔씩 이런 영상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혀 모르신다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을 알게 된 분들은 MBTI가 좀 단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MBTI는 쉽죠. 애니어그램에 비해 훨씬 쉬운 편입니다. 근데 나름 장점이 있어요. 일단 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죠. 사실은 이게 대단한 장점입니다. 자기 유형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MBTI만 물어봐도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바로 감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감이라는 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MBTI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을 알면 MBTI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의 캐릭터의 사례로 설명할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ENTP 유형인데요. 전형적인 ENTP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ENTP 네 가지 지표 모두 75% 이상인 그런 ENTP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확실한 성향이 N이죠. 다른 세 가지 지표는 그렇게까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T도 강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갱년기가 온 건지 F 쪽으로도 많이 간 느낌입니다. 뭐 흔히 하는 얘기처럼 드라마 보면서 우는 정도는 아닌데 가끔씩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 울컥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픈 노래라기보다는 뭐랄까 와 좀 멋진데 이런 느낌이 드는 노래 있죠. 그런 노래에 이상하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하여튼 그런 걸 느끼곤 합니다. 물론 가끔씩 완전 ENTP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찐 ENTP에 비해 텐션이 낮은 편이에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MBTI의 언어로 말할게요. 저는 ISFP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ENTP가 어떻게 ISFP 비슷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MBTI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9번 유형이거든요. ISFP 중에 9번이 제일 많습니다. 대략 비슷한 이미지죠. 느긋하고 순해 보이고 태평스러운 타입이에요. 9번이 그렇습니다. ISFP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은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는 상당히 순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MBTI와 애니어그램을 동시에 보면 사람의 성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니어그램의 경우 자체적으로 그런 언어가 있어요. 제가 9번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9W8이에요. 8번 날개를 가진 9번입니다. 아까 9번이 ISFP와 비슷한 이미지라고 했죠. 8번은 ENTP와 비슷해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원래 ENTP 중에 가장 많은 애니어그램 유형은 7번이거든요. 근데 8번 ENTP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ENTP 느낌과 ISFP 느낌이 묘하게 뒤섞인 성격이 나올 수 있어요. 9W8이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MBTI와 애니어그램이 서로 이질적인 타입으로 나온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INTJ인데 8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흔하죠. 참고로 8번은 대략 ENTJ나 ESTJ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센 K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센 K라고 할 수 있죠. INTJ는 5번이 가장 많은데 그런데 8번일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에서는 8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5번처럼 행동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전에 MBTI 센 K를 ET 유형, 다시 말해서 ENTJ, ESTJ, ENTP, ESTP 이 네 유형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INTJ를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INTJ도 센 K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강한 성격의 INTJ는 사실은 8번인데 5번 방향으로 이동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중에 저와 똑같은 9번 유형이 있는데요. 이 친구 MBTI가 INFJ예요. 둘 다 똑같은 9번인데 한 사람은 ENTP고 다른 사람은 INFJ라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날개까지 보면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9W8이고요. 그 친구는 9W1입니다. 1번 유형은 ISTJ 또는 ESTJ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TJ 중에도 ETJ와 비슷하게 청렴, 결백, 완벽주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1번이에요. 그래서 ENTP 9번인 저는 ENTP는 ENTP인데 ISFP가 묘하게 섞인 타입이고요. INFJ 9번인 저의 친구는 인프제는 인프제인데 EFP 느낌도 꽤 있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알면 그 사람의 MBTI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N팁 중에는 7번 유형이 가장 많아요. 7번은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그맨이 가장 많은 유형이 7번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어울리곤 했는데 근데 스타일이 좀 다르죠. 저는 찐 N팁 7번 N팁만큼 머리가 팽팽 돌아가거나 하이텐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MBTI만 알면 ENTP라는 말만 듣고 사람을 잘못 볼 수 있어요. 저처럼 EFP에 약간 나른한 느낌이 있는 9번 N팁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알게 되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요 다른 거예요. MBTI니 애니어그램이니 애착 유형이니 이런 걸 전혀 모르고 타인에 대해 별 관심도 없으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과 그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익숙하게 다루거나 혹은 사람을 많이 대해본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어쩌면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잘 못하거나 혹은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반면 후자는 분명히 어떤 판단이 들지만 그 판단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누군가에 대한 판단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억지로 억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자꾸 인지하면 남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알면 상대도 더 잘 보이게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없고 나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언제나 성격 유형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성격 유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그게 우리를 규정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도구가 아니라 도그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MBTI나 애니어그램은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언제나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심리학적 이론이나 타인의 조언은 다만 참고할 뿐 결국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나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MBTI와 함께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조회수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참 유튜브라는 게 알 수가 없네요. 거의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혹시 이런 걸까요? 이제 MBTI 캐릭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애니어그램 얘기를 MBTI와 함께 하니까 일종의 통역 같은 효과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MBTI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초가 있어야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일소는 3번, 6번, 9번을 1차 유형 또는 주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유형을 먼저 알면 다른 유형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주유형 369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섞어 놓은 게 2차 유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9번부터 시작할게요. 이 369 중에서도 9가 제일 먼저예요. 이상하다. 제일 나중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순서대로면 맨 나중에 오는 게 9잖아요. 예, 맞아요. 제일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라고 해도 돼요.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9는 0과 통하기도 해요. 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동양의 공사상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건 무에서 나와 무로 돌아가죠. 그래서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한 숫자가 9입니다.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은 본인의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도 잘 어울리고 저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A와 B는 극과 극이에요.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그래도 9번은 A하고도 친할 수 있고 B하고도 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 스타일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대에게 맞춰주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설사 맞춰준다고 해도 의식적으로 얘한테 맞춰줘야겠다 하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얘기 어디서 들은 적 있죠? 이 채널의 MBTI 영상을 열심히 본 분이라면 기억할 거예요. ISFP 설명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ISFP 중에 9번 유형이 많냐면요. IS라는 게 중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극외향도 극내향도 아니라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큰 무리 없이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P 유형 얘기도 했어요. 일단 F는 T에 비해 상대를 배려하는 편이죠. 그리고 P는 어때요? J는 자기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근데 P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거든 저거든 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P는 타인과 충돌하는 성향이 덜해요. 자, IS와 FP가 결합된 유형이 뭐예요? 바로 ISFP입니다. 그래서 FP 중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무난하게 어울리면서 물 흐르듯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습이 9번과 닮았다는 겁니다. 물론 FP라고 해서 다 9번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9번이라고 해서 다 FP도 아니고요. 그저 확률적으로 ISFP 중에 9번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9번 중에도 ISFP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9번이 아닌 FP나 혹은 FP가 아닌 9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들 역시 이와 비슷한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ISFP가 아닌데 9번이라면 MBTI 4글자 각각의 지표값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지 않을 확률이 커요. 다시 말해서 EI의 중간값이거나 혹은 JP 중간값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숫자 9는 0과 통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를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없으니까, 나를 주장하는 성향이 별로 없으니까 남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이 자장면 먹자면 그래 그러죠 이러고요. 남이 돈가스 먹자면 그것도 괜찮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런 사람 중에 정치적 거물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대통령 중에 9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링컨, 오바마, 레이건, 아이젠하워, 포드 다 9번으로 봐요. 아무도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9번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언제냐면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대립하거나 충돌할 때예요. 이전에 제가 ISFP 얘기할 때 왕따가 되기도 하고 인싸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저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놀게 되니까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8번, 1번, 9번이 조별 과제를 하면 9번이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일단 8번과 1번은 계속 싸우니까 9번이 중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9번이 자기도 모르게 중심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인데요. 9번이 ISFP 이미지라면 6번은 ISFJ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니어그램을 모르고 MBTI만 안다면 일단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INFJ 이미지도 6번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실 INFJ는 4번이 많은데 6번 INFJ도 꽤 있습니다. IFJ도 6번만 있는 거 아니에요. 2번 IFJ도 많습니다. 다만 6번을 전혀 모르신다면 IFJ나 INFJ 비슷한 느낌인가 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INFJ, ISFJ. 자,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이 뭐죠? 성격이 복잡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성격 1위, 2위가 바로 이 두 유형이죠. 애니어그램에서는요, 9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성격 1위가 바로 6번이에요. 이건 애니어그램 연구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하는 얘기입니다. 6번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다고요. 사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애니어그램에 한참 빠졌을 때 다른 유형들은 이제 웬만큼 다 알겠는데 이 6번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6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애니어그램은 하산하거나 졸업해도 된다고. 그만큼 난해하다는 거죠. 정말 알다가도 모를 성격이 6번이에요.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보면서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느껴봐야 6번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알고 지내면서 이 사람 뭐 별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봐야 6번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다행인지 뭔지 몰라도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중엔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캐릭터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애니어그램을 알고 나서 그 친구가 6번이었나 보구나 이러면서 숱한 의문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 알겠다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일종의 개인적인 고백 같은 겁니다. 자, MBTI는 애니어그램에 비해 심플하죠. 그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해요. 그냥 글자 4개만 제대로 풀어내면 어쨌든 최소한의 감을 잡을 수는 있으니까요. ISFJ가 복잡한 성격인 이유가 뭐예요? 앞글자 2개 IS와 뒷글자 2개 FJ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IS는 중간형이라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타입인데 아까 IFP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거죠. 근데 FJ는 인간관계의 선이 아주 분명한 특성이 있어요. 자기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관계가 뚜렷한 게 FJ들입니다. 이 IS와 FJ 두 가지 상호 공존하기 어려운 특성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자주 속 시끄럽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고 했죠. 자, 그럼 INFJ는 어때요? INFJ는 그냥 INFJ 이 네 글자 하나하나가 다 다른 글자에 비해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라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INFJ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INFJ면서 6번, IFJ면서 6번이라면 좀 덜한 편이 아닐까 해요. 다른 유형인데 6번인 사람은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INFJ나 IFJ가 6번이라면 난해하긴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게 인지가 된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MBTI는 주로 의식적인 자아상과 관련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게 MBTI 유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은 좀 달라요. 내가 아는 나 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나까지 포함한 게 애니어그램 유형입니다. 그래서 만약 INFJ나 IFJ가 아닌 다른 유형인데 6번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더 문제적 캐릭터일 수 있어요. 9번은 ISFP, 6번은 ISFJ. 대략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죠. 그럼 3번은 MBTI의 어떤 유형과 비슷한 이미지일까요? 3번은요, 그런 유형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MBTI는 아니지만 융의 8가지 심리 유형을 애니어그램과 연결시켜 설명한 게 있어요. 리소 텍스트에 나옵니다. 여기서 리소는 9번을 내향적 감각형, 6번을 내향적 감정형으로 보았습니다. ISFP는 내향적 감각형 맞죠? ISFJ는 내향적 감정형이 맞고요. 유형 역동 이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3번은 대응 관계가 없어요. 융의 심리 유형은 8개고 애니어그램 유형은 9개니까 서로 짝을 짓고 나면 하나가 남죠. 그게 바로 3번 유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번 유형과 대응하는 융의 심리 유형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본인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좀 달리 해석하자면 이런 면 자체가 3번의 특징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9번 유형 설명할 때 숫자 9를 0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면서 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특성이 없는 게 9번의 특성이다, 이런 말도 했죠. 이게 뭐냐면 비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9가지 유형 모두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주유형 369에서 이런 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뭐랄까 2차 유형에 비해 좀 더 원시적인 원초적인 형태로 그 비어있음이 보인다거나 할까요? 일단 9번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요. 오죽하면 숫자 0에 비유를 하겠어요. 9번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떨 때 9번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곤 해요. 투명인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이 9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6번도 뭔가가 비어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3번 역시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9번은 맨날 남이 하자는 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본능이 가려져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애니어그램에서 본능은 의지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6번은요, 사고가 가려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6번은 본인이 뭘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애니어그램에서는 사고라고 해요. 프로이트의 초자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씩 달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감정이 가려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감정은 자기 이미지를 의미해요. 자, 좀 어려워지죠. 잘 몰라도 됩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익숙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 본능, 사고, 감정이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9번은 이상할 정도로 남이 하자는 대로 하고 6번은 이상할 정도로 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3번은 이상할 정도로 남이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 그래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3번의 유형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3번은 어떤 유형이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3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가 원하는 사람, 그들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일반 직장인 또는 사업가라면 ENTJ나 ESTJ 중에 3번이 많고요. 연예인의 경우 ESFP도 3번일 수 있어요. 예술 쪽이라면 INFJ, 학자라면 INTJ도 3번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각자의 분야에서 다 잘 나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3번은 캐릭터와는 무관하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다 성공하고 싶죠. 하지만 3번만큼 성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붙는 유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성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중요하지. 3번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의 워너비,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바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게 되면 그 다음 2차 유형을 볼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